네, 아래의 기구의 이름과 용도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거 뭐예요? 아까 봤죠? 뭐였을까? 볼까요? 요거 같이 생겼네, 그죠? 뭐라고 써있죠?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 그래서 요거는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라 그래갖고 어느 때 쓰냐면은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게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예요. 그래서 그 수술 부위가 있으면은 여기를 갖다 수술포가 이용해서 내면으로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그러면 여기 네모나게 구멍이 생기죠. 여기다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수술하면은 여기 덮고 있는 이런 수술포들이 어때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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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램프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있는 수술포만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살도 조금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랑 다 같이 고정이 되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제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짚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보면은 드레이프가 구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요거를 잘라 가지고 앨리스 티슈 포셋 어떻게 생겼죠 아까? 이빨 있는 애 그쵸? 밥콩 말고 걔네들로 잡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유창포라 그래서 그냥 네모나게 창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동그랗게 창이 있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창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내면을 해갖고 만드는데 얘네들이 창이 있는 경우라도 할지라도 심지어 조직이랑 그 다음에 어쨌든 피부랑 어쨌든 이 타월이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도록 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수술포와 조직을 잡아주어 수술 부위를 노출시킬 때 사용한다. 켈리 겸자는 뭐였죠? 지혈 겸자 중에 하나였죠. 중간 정도 사이즈의 혈관을 잡는 거. 그래서 목적은 맞아요. 출혈 시 혈관을 잡을 때 사용. 유구 포셉은 조직을 잡을 때 사용. 자, 포셉은 뭐냐면은 유구 포셉, 무구 포셉은 있었나? 무구 나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핀셋 같은 걸로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필 잡는 듯이 잡고 그냥 조직을 이제 들어 올리거나 할 때 그 포셉을 써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거 찝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구는 이빨이 있는 거, 무구는 이빨이 없이 이렇게 격자로 만든 거. 그래서 유구 포셉 조직을 잡을 때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올센해가 니들홀더. 자, 니들홀더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바늘 잡는 거.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올센해가는 가위가 달려있다 그랬죠. 마요가위는 조금 뚱뚱하고 그 메첸바움보다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퍼진 가위라 그랬죠. 그리고 큰 조직을 자를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수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멸균된 기구를 집도자나 보조자에게 건네는 기구 담당의 경우 스크럽을 하고 수술복을 입고 멸균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자, 멸균된 기구를 건네는 기구 담당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술자가 있고 보조자가 있고 여기다가 멸균된 기구를 이 사람이 쫙 깔아놔요. 그리고 수술자 중에 여기는 이제 수술자 보조자라고 하는데 이제 집도자라고도 해요.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 뭐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넘깁니다. 사실은 이 정도는 정형이라든지 큰 수술을 할 때 그렇고 보통은 옆에다가 이렇게 판 같은 거 깔아놓고 이 어시스트하는 이 보조술자가 주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빼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기구라든지 이건 지금 정형 같은데 정형을 한다든지 좀 세밀한 수술을 할 때는 아예 한 명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필요한 거를 중간중간 넘겨줘요. 이렇게 큰 테이블을 이제 차지하고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멸균된 기구를 집도자나 보조자에게 건네는 기구 담당의 경우 스크럽을 하고 이 사람 다 멸균 구역 안에서 멸균하고 하는 거죠. 수술복 입고 멸균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취를 보거나 기구를 넘겨주는 사람은 보통 멸균구역에 있다. 이 기구를 넘겨주는 사람은 멸균구역에 있는 거죠. 그런데 기구를 넘겨주는 게 이렇게 수술실에 있는 거 찾아다가 넘겨주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비멸균구역에 있고, 일반적으로 마취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지금 마취 보고 있는데, 마취 보고 있는 사람은 멸균구역이 아닌 비멸균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멸균구역에서 수술하는 사람은 비멸균구역 접촉에 유의해야 한다. 자, 보시면은 이런 데는 다 멸균구역이고, 그쵸? 여기 다 멸균구역이에요. 여기.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비멸균구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멸균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멸균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접촉하면 안 되니까 손을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비멸균에 있는 사람은 멸균에 있는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고, 멸균에 있는 사람은 비멸균에 있는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비멸균끼리는 접촉해도 돼요. 멸균끼리도 접촉해도 돼요. 하지만 크로스되면 안 된다. 자, 수술기구, 멸균표, 수술복, 이거는 다 수술 전에 멸균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모든 것들이 멸균적으로 유지돼야지 오염 없이 깔끔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의 복장은 멸균장갑, 헤어캡, 수술복, 부츠. 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부츠를 꼭 신어야 되고, 수염이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이 없지만 수염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수염을 하는 캡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모자, 마스크도 써줘야겠네. 요새는 밖에서도 마스크 써야 되는데 수술실에서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부츠, 그런 것까지, 부츠, 그 다음 장갑, 수술복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요새는 마스크를 워낙에 항상 쓰고 다니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만약에 다른 수의사나 다른 테크니션이 수술하는 거 보러 왔다, 뭐 얘기하러 왔다, 그러면 수술하는데 앞에서는 입을 이렇게 가려요. 입을 가리고 얘기합니다. 수술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았으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침을 통해서 수술부로 침이 이제 들어가서 세균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쵸? 어쨌든 뭐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유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을 가리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복장 같은 거 잘 갖춰야 되고, 수술팀의 복장은 수술복이랑 멸균장갑까지 낀다 그랬죠? 비수술팀은 마스크, 모자, 헤어캡, 그 다음 이런 헤어캡을 쓰든지 수술모를 쓰든지, 아니면은 부츠, 그 다음에 안에는 뭐 수술복이 아닌 일반적인, 이걸 스크럽복이라 그러죠. 내피라고도 부르고, 내피를 입는 거죠. 수술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술팀이나 아니면 멸균구역에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크럽을 하는 거죠. 손을 씻고, 그 다음 수술복 입고 장갑을 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갑 지금 무슨 방법으로 했을까요? 이건 아마 클로즈 방법으로 이렇게 솜에 넣어갖고 하는 거 우리 그때 배웠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스크럽에 많이 사용하는 세정제로 짝지어진 것은, 자, 스크럽 좀 볼까요? 스크럽에 사용하는 세정제가 요렇게 키트처럼 돼 있고, 요 소프를 누르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세정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클로르헥시딘인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클로르헥시딘이 있고 포비돈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비돈 계열은 빨갛게 되는 거고, 클로르헥시딘은 핑크색 아니면은 그 연한 파란색 아니면 연두색을 이제 쓰게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포비돈 요오드랑 클로르헥시딘. 정답은 1번이고, 알코올은 스크럽에 많이 사용되는 세정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직 독성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알코올 갖다가 하면은 이게 휘발돼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알코올로 막 손도 씻고 할 수는 있지만 뿌려가지고 잠깐이지, 그것도 잠깐이지, 그걸 계속 묻혀갖고 씻는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차염수한 나트륨이 뭐죠? 락스죠, 락스. 이건 성분명이고, 이름이, 상품명이 락스라 그랬죠. 락스를 갖다 손에다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상하죠, 그쵸? 이건 쇠까지 부식을 시키는데, 그래서 스크럽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수술 전날 해야 할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무 시간에도 배웠는데, 수술 전날에 뭐 해야 돼요?
건강검진 수술 전날에 할 수도 있고 당일날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병원마다 다르고 어쨌든 건강검진을 해갖고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술 전 검사라고 하죠. 혈액검사, 엑스레이 같은 것들 수술 전날 할 수는 있죠. 백신 접종은 안 해요. 수술 전날 백신 접종하게 되면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백신 맞고 사람이 막 죽었다느니 막 이런 얘기까지 있죠. 몸살 나고 맞아보신 분 알겠지만 팔 아프고 백신을 맞고 나면 면역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져요. 수술을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지 몸을 가르는데 맞지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혈액 검사 전날에 할 수도 있겠죠. 수술 예약을 수술 전날에 하면은 좀 그렇죠. 내일 수술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장사가 안 되는 병원은 잘 할 수 있겠지만 자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금식해야 되죠. 금식. 그래서 이거를 실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테크니션 아니면은 동물보건 아니면은 리셉션 하시는 분들 경우에 따라서 수의사가 전화를 꼭 해줘서 오늘 12시부터 오늘 저녁 드시면 안 됩니다. 애기는 저녁 먹으면 안 되고 12시부터는 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죠. 다만 병원에 이미 기 입원을 해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금식 금수가 되어 있을 테니까.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독을 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검색하면 안 되겠다. 잠시만 이렇게 하면 나오네. 자 일단은 그 소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수술 직전에 하는 소독이 있고 그 다음에 털 깎고 나서 한번 닦는 소독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처음에 하는 걸 더티, 두 번째 하는 거를 이제 그 약간 클린 아니면 스터럴 그 소독이라고 하는데 더티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더티한 데서 이제 소독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 강아지 보면은 마당에서 키우는 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털 깎고 나서 보면은 뭐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모래라든지 뭐 지저분한 게 엉켜있는 애들도 있고 일단은 상모를 딱 하고 나면은 안에를 그냥 한번 살짝 닦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닦아주고 일단은 마취가 된 상태에서 상모를 보통 하겠죠. 안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니까 한번 닦아주고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단은 이 배나 이런 부분은 멸균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멸균은 오토클레이브나 이오가스나 이런 걸로 멸균하는데 얘를 갖다 오토클레이브 돌리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겉에 부분만 멸균이 아닌 일종의 살균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술부 소독을 해주게 되는데 사용하는 건 클로르엑시딘 알코올 아니면 포비돈 요오드 같은 거 사용합니다. 지금 요거는 빨간 약처럼 빨갛게 되죠. 포비돈 요오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할 때는 멸균된 장갑을 끼고 지금 수술복은 입지 않았지만 장갑 자체는 멸균된 장갑이에요. 제가 그때 술부 소독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그래서 멸균된 장갑을 이용을 해서 손 이렇게 막 해가면서 이쪽으로 넘겨가면서 수술 부위를 동심원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고 자 포비돈으로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은 클로르엑시딘이랑 알코올을 번갈아 가면서 클로르엑시딘 한번 알코올 한번 클로르엑시딘 한번 알코올 한번 이렇게 하든지 동심원으로 가운데부터 보통 수술 부위가 이렇게 네모나죠 그쵸 보통 배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서 가고 다리 같은 데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강아지 다리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다 그러면 동심원으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하게 됩니다. 다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쫙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소독한다. 그렇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하고 뭐 3번 정도 반복하여서 닦아낸다. 그렇죠? 3번 정도. 이거는 잘못했네. 내가 문제를 바깥에서 안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소독한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이제 1번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3번 정도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뭐 요건 3번씩 하고, 그냥 포비돈으로 할 때도 3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쓰고 나서 버리고 쓰고 나서 버리고 쓰고 나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멸균 장갑 끼고 멸균 검자로 멸균 거즈에 소독약을 묻혀서 한다. 처음에 더티를 할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하고, 수술 직전에 하는 거는 상당히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포비돈 요오드나 알코올, 클로렉신을 사용할 수 있고, 상모한 후에 소독한다. 털이 있는 상태에서 소독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털 다 상모를 하고 나서 소독을 하게 되는 거죠. 제모라기보다는 강아지니까 상모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상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어때요? 수술 범위가 이만하다 그러면 상모는 더 크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수술 범위보다 넓게 한다, 맞는 얘기고, 절개선의 끝부터 최소 20cm 떨어진 부위까지 털을 깎는다. 요거는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실제로 텍스트에 절개선 부위부터 한 20cm 정도 떨어진 부위까지 털을 깎는다고 나와 있고요. 깎은 털은 청소기를 이용하여 빨아들인다. 그냥 손으로 듬성듬성해서 일단은 조금 버리고, 조금 털이라는 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머리카락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청소기 이용해서 빨아들이죠. 그래서 보통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테크니션이 털을 깎고 있으면 옆에서 청소기로 빨아들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클리퍼로 제모를 하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될 테고, 마취 전에 수행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얘 지금 마취된 거 같죠? 마취해서 다 뻗은 다음에 털을 깎아야지 원활하게 할 수 있죠. 마취하기 전에 하려면은 사실 걔 미용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상모를 할 때는 보통 수술 부위는 안쪽이기 때문에, 그죠? 안쪽인 경우가 많죠, 등 쪽보다는. 그러면은 걔가 누운 상태에서 상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걔가 누워서 가만히 안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마취 전에 수행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마취할 때 이제 다 연결된 상태로 보통 상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그 강아지 생식기 포피 같은 데 이제 나와 있죠. 그런 데는 포피 있는데 확실하게 털 깎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멸균 처치를 위해서 그 포피 안쪽에 이제 그 생식기가 실제로 있는 거죠. 생식기가 있고 포피가 이렇게 덮고 있고, 그러면은 주사기로 그 생식기 쪽에 소독액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동물병원에서 그 포피 농양이라 그래가지고 강아지들, 여러분 혹시 수컷 강아지를 키우시면은 어렸을 때 많이 생기는데, 그 소변 보는 그 생식기에서 농 같은 게 이렇게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 생식기 안에다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생식기 안에다가 포비돈 요오드 같은 소독액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씻어냅니다. 씻어내갖고 한번 또 뱉어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정을 해주기도 해요. 자, 정답은 마취 전에 수행해야 한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영상 진단 문제예요. 영상 진단. 자, 영상 진단 쪽이고, 자, 다음 중 영상 진단은 제가 몇 문제 이거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중에 못하게 되면, 이거 다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영상 진단학에서 다루는 장비가 아닌 것은 CT, MRI, C암, 초음파, CBC 뭐죠? CBC죠, CBC. CBC는 뭐예요? 혈구 검사기죠, 혈구 검사기. 그래서 빈혈 있나, 염증 있나, 혈소판 문제 없나 이런 거 보는 거고, CT, MRI, C암은 뭐예요? C암? 이렇게 생긴 게 C암이에요. 그래서 느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멍멍이가 손을 올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C암이라는 게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딱딱 하고 페달을 밟아야지 찍혀서 한 장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그 엑스레이가 사진기라면 이거는 그 비디오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손을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실시간으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동영상처럼. 그게 이제 시암이라 그래서 요것도 영상 진단학에서 다루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엑스레이 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엑스레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떤 거 했었는지. 자, 원리에 대해서. 처음에 캐소드라는데, 음극에서 어노드라는데, 양극으로 전자가 빵 하고 때리면은 텅스텐 타겟에 맞으면서 엑스레이가 산란돼서 떨어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자가, 일렉트론이 전자예요. 일렉트론이 텅스텐 타겟, 자, 여기 있는 텅스텐으로 된, 텅스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중석이라는 금속이죠. 충돌하면서 광선이 발생된다. 맞는 얘기죠? 광선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일어나는 데가 바로 요렇게 생긴 데인데, 요걸 갖다 우리가 튜브라 불러요. 튜브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튜브가 망가지면은 엑스레이가 견적이 꽤 나와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튜브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물체는 1차적으로 광선에 노출된다. 자, 광선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엑스레이 광선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시중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 광선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광선의 아래쪽에 있으면 노출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2차적으로 노출되는 거죠. 시중기에서 광선 바로 밑에 있으면은 1차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를 쏜다. 이거는 아니죠. 음에서 양으로 전자를 쏘고 있죠.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를 쏘게 된다. 캐소드죠. 여기 음극이니까 전자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에서 음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그쵸? 이 광선은 어때요? 납이나 이런 거, 뭐 콘크리트나 납은 통과 못하지만 다른 것들은 어때요? 통과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앞에 사람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 사람이 맞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에는 항상 유의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틀린 것은 4번. 자, 이것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광선의 범위를 설정하는 장치이다. 이것의 이름은, 자, 광선의 범위를 설정하는 장치, 엄청 중요한 장치 뭐라 그랬죠? 요거죠. 콜리메이터 혹은 시중기라 부른댔죠. 광선이 이렇게 크게 퍼지게 할 수도 있고 작게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패드를 이렇게 그 다이얼을 좌우로 이제 돌려가면서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이름은 시준기. 튜브는 아까 그게 튜브고, 필름은 요새는 필름을 안 써요. 옛날에는 이 필름을 써가지고 직접 현상을 했는데, 뭐 디텍터라든지 필라멘트 같은 경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자, 다음 중 노출 조건을 조절할 때, 노출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본적인 노출 조건은 이걸 통해서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노출 조건이 한 3개 정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처음에 콜리메이터로 이 네모난 이 타겟의 범위를 정하는 거.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KVP, 그죠? KVP는 컨트라스트, 이 대비도랑 일단 관련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이 수치가 커질수록 투과가 많이 되면서 엑스레이는 까매진다. 세 번째가 마스라는 거랬죠. 그죠? 마스는 밀리암페어의 시간을 곱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질수록 투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까매진다. 대비도랑 가장 관련이 높은 거는 KVP라 그랬죠. 그래서 대비도를 조절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다 그냥 하얗게 나와버려 갖고 이걸 가지고 뭐 다 까맣게 나와버려 가지고 이걸 이제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KVP를 조금 낮춰야겠죠. 정답은 KVP.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비도에 관한 말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KV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출 조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마스를 높이게 된다면 광선의 양과, 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스를 볼까요? 자, 일단은 마스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 하얗다가 얘가 적정하고 너무 까맣게 나오죠. 뼈는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뼈를 찍었는데 뼈도 까맣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마스가 높으면은 광선이 되게 많으니까 이 많은 광선들이 다 투과시켜버린 거예요. 심지어 뼈까지. 그래서 까맣게 나온다. 그래서 마스를 높이게 되면은 광선의 양이 많아지므로 더 까맣게 나온다가 정답입니다. 자, 마스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자, 마스가 뭐라 그랬죠? 일단은 이 미리암페어 엑스레이의 광선량이랑 S는 세컨, 초예요, 초. 그 초를 이제 곱한 거예요. 그래서 MA 미리암페어랑 S 초랑 곱한 것이고, 이거는 캐소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캐소드는 뭐죠? 광선을 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쏘는 광선의 양이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 미리암페어로 얼마나 오랫동안 쏘는 게 총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쏘느냐,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암페어랑 시간이랑 곱해서 마스라는 단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mAh로 0.1초 쐈으면은 이거는 마스가 10마스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엑스레이 찍을 때는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은 내 잘 모르겠어요. 동물은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짧은 시간 내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노출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수치는 일정하고 얘를 최대한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최소한으로 하려면은 밀리암페어는 최대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계는 최대한 밀리암페어를 높여서 세팅하는데, 그 이유는 동물은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타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계는 최대한 S를 높여 세팅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시간을 높여 세팅하면 노출 시간이 길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S를 높이지 말고 MA를 높이는 게 좋다. 최대한 MA를 높여서 세팅하고 S는 최소한으로. 자, 100mAh를 0.1초 쏘았으면 10mAh가 되고, MA는 광선량이 얼마나 많은가, 캐소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엑스레이 촬영 시 중요한 노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맞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노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엑스레이는 까맣고 하얀 것의 조합으로 사진을 구분한다. 다음 중 까만 것에서 하얀 것으로 쭉 가는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자, 까만 거 하얀 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항상 제일 까만 건 뭐라 그랬죠? 가스. 폐라든지 폐도 가스가 있고 밖에는 공기가 있겠죠. 요거는 까맣고, 자, 그 다음에 지방. 사람도 복부 지방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복부에 지방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지방. 그 다음에 연부조직, 그쵸? 연부조직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위, 장,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그냥 살, 이런 데가 다 연부조직이고, 이거는 물이랑 색깔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색깔이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나오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으로 하얀 건 뭐예요? 미네랄, 뼈. 그거보다 더 하얀 거는 안에 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륨 같은 조형제가 있으면은 하얗게 나온다. 자, 그래서 까만 쪽에서 하얀 쪽으로 갈 때 제일 까만 건 뭐죠? 가스. 3번, 4번 탈락이네요. 그 다음에 지방. 5번 탈락이네요. 그 다음에 연부조직 물 다 똑같고, 뼈가 더 하얘요? 금속이 더 하얘요? 금속이 더 하얗다 그랬죠? 뼈, 금속. 정답은 1번. 자, 다음 중 엑스레이 촬영의 원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엑스레이 촬영의 원칙 볼까요? 직각이 되는 두상을 촬영한다 그랬죠? 이게 영어로 올소고날이라 그래요. 올소고날. 올소고날이 무슨 뜻이냐면 직각이란 뜻이에요. 직각. 한마디로 옆으로 누워있는 거랑 뒤로 누워있는 거랑 직각이 되죠. 그렇게 직각으로 촬영해야 된다는 거. 보고자 하는 부위를 중앙에, 정자세 당연한 거고, 노출 조건 중요하다 그랬죠. 촬영자 보호 중요하다 그랬죠. 차폐하는 거. 그래서 다 맞다가 뭐죠? 평행이 아니고 직각이 되는 두상. 직각이 되는 두상. 자, 엑스레이 촬영에서 기본이 되는 두 사진은 뭐였죠? 요 두 사진이죠. 우측 레터럴, 우측 횡화. 그쵸? 라이트 레터럴. 라이트 레터럴이 가장 중요하고, 요거랑 가장이 아니고 두 개가 중요한데, 라이트 레터럴이랑 그 다음 뭐죠? VD. VD가
벤트로 도살의 약자예요. 그래서 VD 찾아보세요. 이건 DV죠? 이게 VD죠. 그죠? 한글로는 뭐라고요? 이게 배부터 찍으니까 배 복자 써서 복, 그 다음에 등 배자 써서 배, 복, 배상. DV로 찍으면 뭐죠? 배복상. 이름이 조금 어렵죠? DV, 이건 DV, 그죠? 이건 DV예요, 그죠? 볼까요? DV. 얘는 DV예요, 그죠? 배복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복배상은 VD,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right lateral이랑 복배상 VD가 중요하다. 정답은 3번이죠. 이게 기본이 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찍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2장 찍어오라 그러면 딱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 횡화로 하나 찍고 뭐 배복상 DV로 찍었다. 자, 좌측 횡화는 몸의 어느 부위가 닿아 있는 거죠? 왼쪽이 닿아 있는 거죠. 우측 횡화는 오른쪽이 닿아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우측 횡화라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3, 4, 5번 중에 하나가 될 테고, 배복상은 뭐예요? 등 배자에 배복자 써서 등에서부터 광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DV의 포지션이 어땠죠?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엎드려 있으면은 어디가 바닥에 닿아 있겠어요? 배가 바닥에 닿아 있겠죠? 정답은 3번. 방사선의 위험성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가 차폐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죠. 기본적으로는 방사선은 나오면은 조직의 어떤 전자를 바꿔놔서 우리 몸에 DNA나 RNA가 바뀌게 되고, 이 광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나 돌연변이, 백혈병 생긴다 그랬고, 심지어 이거는 몸에서 생기는 DNA 돌연변이기 때문에 유전까지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막 밀리시버트 얘기, 알랄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기본적으로는 인공방사선, 자연방사선, 자연방사선 역시 많이 쬐면은 유해하다 그랬죠. 자, 방사선은 자연방사선도 있지만 인공방사선도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돌연변이 발생되며 후손까지 영향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노출로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몸에 느낄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엑스레이 찍을 때 막 아프고 그런 적 없죠? 방사선은 우리 몸에 DNA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자, 방사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사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야 하는 건 뭘까요? 세 가지 요소를 줄여야 돼요.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짧게 노출될수록 안전하겠죠, 더. 그죠? 그 다음에 거리를 멀리 해야 된다 써요. 그죠? 찍는 데에서 2배 멀어지면은 4분의 1, 3배 멀어지면 9분의 1,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고, 보호구 항상 착용하고. 자, 그럼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건 맞죠? 보호구 착용해서 차폐에 신경 써야 되는 거 맞죠? 빔에서 2배 떨어지면 광선량은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죠? 반이 아니고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자, 콜리메이터, 즉 시중기의 범위를 줄여서 찍는 사람이 광선에 노출되는 양을 줄인다. 자, 일반적으로 시중기를 딱 그 사이즈에 맞게 책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찍는 것도 잘 찍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광선에, 이게 1차 광선이고 맞아서 나오는 게 2차 광선인데 2차 광선에는 노출이 되겠지만 1차 광선에 노출되는 양은 적어지겠죠. 자, 방사선을 찍을 때에는 인원을 줄여서 최소한의 인원만 광선에 노출되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방사선 찍을 때는 당연히 찍는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 찍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네. 오늘은 36번까지 여기까지 하고 몇 문제 더 남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간고사는 보지 않지만
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외과랑 방사선 공부해두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어쨌든 공부할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